저 사람 참 불쌍해 보이지 않니? 저 나이에 저렇게 쓰레기나 줍고 공부 못하고 늙으면 저렇게 되는 거지 뭐. 화자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처럼 공부 잘해서 검사되면 노후가 편안한 법이야.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치는 시간, 도시 공원은 아직 사람의 온기가 스며들지 않은 채 고요했습니다.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변하기 시작할 무렵 한 노인의 굽은 뒷모습이 공원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박무현 72살의 그 사내는 마른 몸에 잘 다려진 면바지와 오래됐지만 깔끔한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무현은 청소도구가 보관된 작은 창고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쓰레기 봉투와 집게를 꺼내 들고 운동장 끝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죠. 그의 움직임은 느리지만 군더더기 없이 정확했습니다. 허리를 숙여 종이 한 장을 집어 올리는 동작에서도 어떤 절제된 품위가 느껴졌어요. 저 사람 참 불쌍해 보이지 않니? 저 나이에 저렇게 쓰레기나 줍고. 아침 운동을 나온 중년 여성 2명이 무연을 향해 시선을 던지며 속삭였습니다. 그중 한 명, 나화자는 61살의 나이에도 화려한 운동복과 진한 화장으로 자신을 가꾸고 있었어요. 공부 못하고 늙으면 저렇게 되는 거지 뭐. 화자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처럼 공부 잘해서 검사되면 노후가 편안한 법이야. 무연의 귀에도 그 말이 들렸을 테지만 그는 묵묵히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어요. 바닥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하나하나 집어 올리는 그의 손가락은 마디가 굵고 거칠었지만 움직임만큼은 정교했습니다. 한때 그 손이 무엇을 했던 손인지 아침 공원의 그 누구도 알지 못했죠. 집으로 돌아온 무연은 낡은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작은 거실 한쪽에는 책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손을 씻고 책장 앞에 서서 잠시 망설이다 한 권의 책을 꺼냈어요. 헌법책이었죠. 그리고 그 옆에 함께 꽂혀 있던 두꺼운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셨습니까? 무연은 마치 누군가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어요. 노트를 펼치자 첫 장에는 그의 단정한 글씨체로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법은 사람 위에 있지 않아야 한다. 그 아래로는 수많은 판결문의 요약과 그의 생각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무연은 노트 한 장을 천천히 넘기며 과거의 시간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전직 대법관이었어요. 법정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세상의 옳고 그름을 판단했던 사람이었죠. 퇴임 전 마지막 판결은 한 택배 노동자의 사망 사건이었습니다. 과로로 인한 죽음이었지만 회사 측은 개인의 건강 문제로 책임을 회피하려 했어요. 무연은 그 판결에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소수 의견을 냈고 그것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세상에 작은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내가 옳은 일을 했다면 지금도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겠지. 무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퇴임 후 그에게는 수많은 제안이 왔습니다. 유명 로펌에서의 고문직, 로스쿨 교수직, 각종 기업 자문단.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거절했어요. 그들이 나를 부른 이유가 나의 이름값이라면 나는 이제 그 이름을 버리기로 했다. 다음 날이 밝아올 때까지 무연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무연은 시장 앞 골목에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물이 담긴 양동이와 대걸레를 들고 시장 바닥을 닦는 그의 모습은 새벽 공기처럼 맑고 담담했어요. 이슬 같은 물방울이 그의 흰 머리카락 끝에 맺혀 있었죠. 시장 상인들은 각자의 가게 문을 열며 무연에게 가벼운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이고, 박 어르신 또 이르게 나오셨네요. 오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무연은 그저 미소로 답할 뿐이었어요.
그의 침묵 속에는 단순한 부끄러움이 아닌 40년 법정 생활 동안 갈고 닦은 관찰자의 태도가 배어 있었습니다. 말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의 오랜 신념이었죠. 오전 10시쯤 나화자가 시장에 나타났어요. 화려한 색의 코트를 입고 큰 쇼핑백을 든 채 시장 골목을 거드럭거리며 걸어왔습니다. 무연은 골목 구석에서 묵묵히 먼지를 쓸고 있었죠. 화자는 그를 발견하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박 어르신,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화자의 말투에는 어쩐지 거만함이 묻어났어요. 네,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들어서요. 무연은 고개를 들어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화자는 한 발짝 더 다가오며 물었어요. 어르신은 원래 뭘 하셨어요? 젊었을 때 어떤 일을 하셨길래? 이렇게 그녀의 시선이 무연의 낡은 작업복과 먼지 묻은 손을 향했습니다. 무연은 빗자루에 기대어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의 눈빛이 멀리 과거의 어딘가를 향하는 듯 했죠. 그저 평범하게 살았을 뿐입니다. 우리 아들은 검사예요. 화자는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똑똑해서 곧이 붙었죠. 이제 30 넘었는데도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일이 너무 바빠서. 그녀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근데 어르신은 뭘 하시다가 이러고 사세요? 무연의 얼굴에 잠시 그림자가 드리웠지만 곧 부드러운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좋은 아드님 두셨네요. 나라를 위해 중요한 일을 하시는군요. 화자는 무연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했어요. 그녀는 한마디를 덧붙이고 싶었지만 시장 상인 하나가 그녀를 부르는 소리에 그만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무연은 다시 빗자루를 들고 일을 계속했어요.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오래된 기억이 물결처럼 일었습니다.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던 순간들, 밤새 판례를 연구하던 시간들, 그리고 마지막 판결 후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던 그날. 며칠 후 시청 앞 광장에서는 작은 축제가 열렸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의 날이라는 현수막 아래 다양한 부스와 공연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무연은 평소처럼 화단 뒤편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었죠. 바쁜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누군가 무연을 향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젊은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박 대법관님? 무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양복 차림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무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말 선생님 맞으십니까? 무연은 잠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옅은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이군, 윤 검사. 윤재석, 그는 예전에 무연의 재판을 방청했던 젊은 검사였습니다. 재석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존경의 빛이 어려 있었어요. 그때 행사장 한쪽에서 나화자가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과 대화하려고 다가오다가 무연과 재석이 마주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걸음을 멈췄어요. 재석이 무연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이는 순간 화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전 선생님의 판결 하나로 제 친구가 누명을 벗었습니다. 재석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가득했어요. 그 판결이 없었으면 지금의 저는 없습니다. 무연의 눈에 잠시 슬픔의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그는 재석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게 내게는 가장 큰 보람이란다. 화자는 충격으로 몸이 굳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무시하고 업신여기던 노인이 검사인 아들이 존경하는 대법관이었다니 세상이 뒤집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재석은 무연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조용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들이 자리를 옮기는 동안 화자는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녀의 입술이 작게 떨렸지만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런 일을? 재석은 무연의 작업복을 바라보며 안타까움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계신 거예요? 무연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깊은 지혜가 깃들어 있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네. 세상은 법정 안에만 있지 않더구먼. 재석의 얼굴에 존경과 혼란이 교차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법학도였을 때부터 무연의 판결문을 연구했고 그의 법철학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판결들은 재석이 검사가 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을 모시고 식사라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제발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재석의 진심 어린 눈빛에 무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재석은 무연을 근사한 한정식당으로 모셨습니다. 오랜만에 깔끔한 셔츠와 바지로 갈아입은 무연의 모습은 공원에서 쓰레기를 줍던 노인과는 사뭇 달랐어요. 그의 등은 여전히 꼿꼿했고 눈빛은 깊고 따뜻했습니다. 박 선생님, 제가 존경하는 분이 이런 상황에 계시다니 마음이 아픕니다. 재석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왜 그러셨어요? 교수직, 로펌 자리 다 거절하시고 청소까지. 무연은 차분히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난 너무 오래 머리만 썼네. 이젠 내 몸으로 사람 사는 냄새를 맡고 싶었지. 법이란 건 사람보다 앞서면 안 된다고. 나는 그렇게 믿네. 재석이 더 질문하려는 찰나 식당 입구에서 어색한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나화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의 당당한 모습과는 달리 몹시 주저하는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재석이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에? 화자는 아들을 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여기 온다고 해서 마침 나도 저녁을 먹으러 왔는데 그녀의 시선이 무연에게 향했어요. 그 눈에는 부끄러움과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재석은 잠시 고민하다가 어머니를 테이블로 초대했어요. 어머니, 이분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던 박무현 대법관님이세요. 선생님, 이분은 제 어머니입니다. 화자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무연을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았어요. 재석은 어머니의 이상한 반응을 의아하게 여겼지만 무연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녀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넸습니다. 윤 부인, 오랜만입니다. 공원에서는 매일 뵙지만 이렇게 식사 자리에서 뵙게 되니 반갑네요. 화자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식탁 위에서 불안하게 움직였습니다. 젓가락을 들지 못하고 그저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재석은 어머니와 무연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두 분께서 서로 아시나요? 무연이 대답하기 전에 화자가 입을 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작고 떨렸습니다. 매일 공원에서 배웠어요. 하지만 전 선생님께서 대법관이셨다는 걸 몰랐어요. 재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평소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알고 있었기에 무연을 어떻게 대했을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무연은 여전히 평온한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모르는 게 당연하지요. 난 그저 공원 청소부일 뿐이니까요. 무연의 말에는 어떤 원망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테이블 위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화자의 얼굴은 여전히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그녀는 음식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무시하던 청소부가 아니라 아들의 영웅이었고 세상에 필요한 한 명의 양심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었죠. 식사가 무르익어갈 무렵 무연은 그가 내렸던 마지막 판결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오랫동안 가슴에 품어온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재석은 경청하는 자세로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였고 화자는 여전히 불편한 듯했지만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그 택배기사 사건을 기억하나? 무연이 재석에게 물었어요. 재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대법원 판결이 뒤집히면서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무연은 잠시 과거를 회상하는 눈빛으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택배기사가 과로로 죽었을 때 그 회장놈은 회사에 책임이 없다고 잡아댔지. 제도적 문제라며. 그 회사는 수십 년간 노동자들을 소모품처럼 다뤄왔어. 계약서상으로는 모든 걸 합법적으로 꾸며놓고 말이야. 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식탁 위에서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오랜 법관 생활 동안 감춰왔던 분노가 잠시 그의 눈빛에 스쳤어요. 나는 그날 사람이 사람을 부려먹고 죽게 했으면 그건 기업이 아니라 살인이라고 판결했네. 물론 다수 의견은 달랐지만 내 소수 의견이 기록으로 남았고 무연의 눈에 작은 미소가 어렸습니다. 그게 언론에 알려지면서 여론이 바뀌었지. 그리고 새로운 법안이 발의됐어. 재석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 제가 그 사건에 개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연과 화자 모두 재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재석은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계속했어요. 제 아버지가 그때 억울하게 몰린 그 사건과 비슷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중소기업 납품업체를 운영하시다가 대기업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모든 걸 잃으셨죠. 화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손수건을 꽉 쥐었어요. 재석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 사건이 덮어질 뻔했는데 선생님의 소수 의견이 기사화되며 반전됐어요. 그땐 몰랐어요. 그게 대법관님이셨을 줄은. 무연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내린 판결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동시에 재석과 화자에게 이런 아픔이 있었다는 것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되기로 했구나. 무연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재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같은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법이 사람을 지키는 도구가 되길 바랐어요. 화자는 이제 고개를 들어 무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부끄러움과 감사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선생님, 제가 무례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연은 부드럽게 웃으며 손을 저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겉모습만으로 판단하기 쉽지요. 그건 인간의 본성일 뿐입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식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을 저녁의 차가운 바람이 그들의 얼굴을 스쳤어요. 무연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도시의 불빛에 가려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내일도 공원에서 일하실 건가요? 재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화자는 무언가 말하려다 멈추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아들이 존경하는 이 위대한 사람을 자신이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 그 생각에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바쁘면 가보게. 이 늙은이랑 더 시간 보내지 말고. 무연히 재석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재석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같은 시간은 제게 큰 영광이었습니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들이 헤어지려는 순간 화자가 갑자기 무연의 손을 잡았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일 공원에 가도 될까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무연의 눈에 따뜻한 빛이 어렸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지요. 공원은 모두에게 열려 있으니까요. 그날 밤 무연은 자신의 좁은 방에 앉아 묵은 헌법책을 펼쳤습니다. 그 페이지 사이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어요. 젊은 시절에 그가 검은 법복을 입고 서 있는 모습이었죠. 무연은 그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정에, 그가 믿었던 법의 가치가 과연 세상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까? 이튿날 새벽 무연은 평소처럼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가을 아침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의 마음은 어제의 만남으로 인해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게 된 경험이 그에게 복잡한 감정을 안겨주었습니다.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던 시절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결정이 구체적으로 누군가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직접 목격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어제 재석의 이야기를 통해 그가 평생 지키려 했던 가치가 실제로 세상에 작은 변화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연은 평소처럼 쓰레기 봉투와 집게를 들고 공원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어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이 어우러져 아침의 배경음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벤치 아래에 떨어진 과자 봉지를 집어 올리다가 누군가가 다가오는 발소리를 들었어요. 도와드릴까요? 놀랍게도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나화자였습니다. 그녀는 평소에 화려한 차림새 대신 소박한 운동복을 입고 있었어요. 손에는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무연은 잠시 말을 잊었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함께하면 더 즐겁겠네요. 화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쓰레기 집게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무연의 조용한 안내에 따라 점차 리듬을 찾아갔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함께 일했습니다. 가끔 스치는 시선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느껴졌어요. 어제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화자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부끄러움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무연은 손을 저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는 일이죠. 화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제 아들이 항상 존경한다던 박 대법관이 제가 매일 무시하던 분이셨다니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무연은 잠시 작업을 멈추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는 화자에게도 함께 앉자고 손짓했어요. 아침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윤 부인, 제게는 그런 직함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그저 공원을 청소하는 박무연일 뿐이에요. 그의 눈빛은 평온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느냐보다 내가 매일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지요. 화자는 고개를 들어 무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말은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 울림을 주었어요. 평생 남들의 시선과 평가에 집착하며 살아온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선택을 하신 거예요? 화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자리를 모두 뒤로하고 무연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가을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제가 마지막 판결을 내렸을 때 깨달았습니다. 법정 안에서만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요.
판사 시절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했지만 그들의 삶을 진정으로 이해했는지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는 손에 쥐고 있던 쓰레기 봉투를 바라보았어요. 이 일을 하면서 저는 매일 사람들의 흔적을 마주합니다. 누군가 버린 담배꽁초, 과자 봉지, 음료수 캔.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 우리의 일상을 만들죠. 이제 저는 법전 속 글자가 아닌 실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정의가 무엇인지 배우고 있습니다. 화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무연의 말에서 깊은 지혜와 겸손함을 느꼈습니다. 대법관님, 아니, 박 어르신. 제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무연은 부드럽게 웃으며 일어났어요. 자, 이제 계속 일해볼까요? 오늘은 특별히 도우미가 있으니 더 많은 곳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겠네요. 그날 오후 재석이 공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무연이 함께 공원 구석을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재석은 잠시 그들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선생님. 재석의 목소리에 두 사람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들아, 이리 와보렴. 박 어르신께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셨단다. 화자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묻어났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재석은 미소를 지으며 집게를 집어들었어요. 저도 함께 해도 될까요? 무연은 따뜻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그렇게 세 사람은 함께 공원을 청소했어요. 법조계의 엘리트 검사, 자녀 자랑을 즐기던 어머니, 그리고 전직 대법관이 나란히 서서 쓰레기를 줍는 모습은 어떤 법정에서도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정의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며 공원의 나무들은 황금빛과 붉은빛으로 물들어갔습니다. 무연은 이제 매일 아침 화자와 함께 공원을 청소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던 화자의 손길도 점차 능숙해졌고 두 사람 사이에는 조용한 우정이 싹텄습니다. 이따금 재석도 출근 전 잠시 들러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무연은 자신의 작은 아파트로 화자와 재석을 초대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깔끔한 옷을 차려입은 무연이 문을 열어주었어요. 모자지간은 약간의 긴장감을 안고 그의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별로 특별한 곳은 아니지만 제 공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연이 겸손하게 말했어요. 작은 거실이었지만 놀라울 정도로 정갈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책장이 가득 차 있었고 그 옆으로는 오래된 목재 책상이 놓여 있었어요. 창가에는 작은 화분 몇 개가 햇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책장에는 법학 서적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고 그 사이에 몇 권의 시집과 철학책도 보였어요. 생각보다 책이 많으시네요. 재석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무연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랜 친구들이지요. 함께 늙어가는 동반자들입니다. 화자는 무연의 집안을 둘러보며 그의 삶에 대한 조각들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액자 하나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무연의 젊은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검은 법복을 입고 의젓하게 서 있는 모습이었죠. 차라도 한잔 하시겠습니까? 무연이 물었고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가 부엌으로 향하는 동안 재석은 조심스럽게 책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두꺼운 노트 한 권이 들어왔어요. 이건 뭐죠, 선생님? 재석이 노트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무연이 차 세 잔을 들고 돌아와 노트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내 판결문들의 기록이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들만 골라서 적어 놓았네. 무연의 허락을 받고 재석은 조심스럽게 노트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날짜와 사건 번호, 그리고
간략한 판결 요지와 무연의 생각들이 정성스럽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검정 펜으로 굵게 밑줄 그어진 문장이 있었습니다. 법은 사람 위에 있지 않아야 한다. 이 말씀이 선생님의 법철학이군요. 재석이 경외심을 담아 말했어요. 무연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 철학이기도 하지. 법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법을 위해 희생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정의가 아니야. 화자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그 택배기사 사건, 더 자세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무연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가 다시 평온해졌어요. 그는 찻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5년 전 일이었네. 한 대형 물류회사의 택배기사가 과로로 사망했어. 하루 16시간씩 일하고 주말도 없이. 그의 아내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 하지만 하급심에서는 모두 기각됐어. 회사 측 논리는 단순했지. 그는 개인 사업자였고 자발적으로 일한 것이며 회사에는 책임이 없다는 거였지. 무연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대법원에 올라왔을 때 다수 의견은 역시 회사 측의 손을 들어주려 했어. 하지만 나는 달랐지. 그 계약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사실상 회사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었어. 출퇴근 시간, 배달 경로, 물량. 자유로운 개인 사업자라기보다는 철저히 종속된 노동자였지.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재석과 화자는 숨죽여 무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확고한 신념이 어려 있었어요. 나는 소수 의견으로 그 택배기사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구조적 살인이라고 썼어. 법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봐야 한다고. 그리고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계약은 없다고. 화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왜 아들이 이 노인을 그토록 존경했는지 완전히 이해했어요. 그 판결 이후 물류업계에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들었습니다. 재석이 말했어요. 소수 의견이었지만 언론에서 크게 다뤘고 결국 법 개정까지 이어졌죠. 무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내 마지막 판결이 되었지. 곧 정년퇴임이었고 퇴임 후 여러 제안이 왔어. 로펌에서, 대학에서. 하지만 내가 더 이상 그들에게 필요한 이유는 내 이름값 때문이라는 걸 알았지.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했어. 그리고 공원 청소부가 되셨군요. 화자가 이해의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무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평생 머리로만 일했어. 이제는 내 손으로, 내 몸으로 세상에 작은 기여를 하고 싶었지. 법정에서는 추상적인 정의를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구체적인 정의를 실천하고 있네. 깨끗한 공원 하나가 수천 마디 말보다 더 가치 있을 때가 있지. 그의 말은 두 사람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세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겼어요. 차가운 것을 느끼며 무연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내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아침 일찍 빈 공원에 혼자 있을 때야. 새들의 노래와 바람 소리를 들으며 그 순간만큼은 내가 법정에서 느꼈던 것보다 더 큰 평화를 느끼네.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무연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공원에 도착했어요. 차가운 아침 공기가 그의 폐를 채웠고 발걸음은 어제의 대화로 인해 더욱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오랫동안 홀로 간직해온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는 기분이었습니다. 공원에 도착한 무연은 놀랍게도 이미 청소를 시작한 화자를 발견했어요. 그녀는 전문가처럼 집게를 다루며 공원 한쪽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무연은 잠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다가갔어요. 이렇게 일찍 나오셨군요. 무연이 말했습니다. 화자는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어요. 그녀의 얼굴에서는 예전의 오만함이 사라지고 차분한 평화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박 어르신. 오늘은 제가 먼저 시작했네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공원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없이도 서로를 이해하는 동료애가 그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었어요. 한동안 조용히 일하던 중 화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말씀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제가 평생 얼마나 겉모습에만 집착했는지. 화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자기 성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항상 남들에게 보이는 것, 남들의 평가만 중요하게 생각했죠. 아들이 검사라는 사실을 자랑하면서도 정작 그가 왜 검사가 되고 싶었는지는 진심으로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무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화자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저는 그를 이해하기보다 원망했어요. 주변 시선이 두려워 숨기기에 급급했죠.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을 보며 깨달았어요. 진정한 가치는 타이틀이나 지위에 있는 게 아니라 매일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느냐에 있다는 것을. 무연은 잠시 작업을 멈추고 화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이해와 공감이 어려 있었어요. 윤부인, 깨달음이란 항상 늦은 법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깨달은 후 어떻게 행동하느냐지요. 화자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라도 달라지고 싶어요. 두 사람은 다시 청소를 계속했어요. 무연이 벤치 아래에서 쓰레기를 줍던 중 어린 소년이 공원을 가로질러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어요. 소년은 무연 앞에 멈춰서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매일 이 공원을 청소하시는 분이세요? 아이가 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무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단다. 우리 엄마가 말했어요. 이 공원이 항상 깨끗한 건 할아버지 덕분이래요. 고맙습니다. 소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무연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헌법책을 읽던 손을 멈추고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내가 그런 말을 해주니 할아버지가 더 열심히 하고 싶구나. 저도 커서 할아버지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소년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연은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어요. 잘 들어라. 공부 잘해서 사람 위에 사람 없는 세상 만들 거라.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존중받는 세상 말이다. 아이는 무연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진지함을 느꼈는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아버지. 그리고는 다시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화자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어요. 아이들은 참 순수하죠. 어른들보다 더 정확하게 보는 것 같아요. 무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아이들은 겉모습이 아닌 진심을 본단다. 내가 대법관이었든 청소부였든 중요하지 않아. 그저 자신에게 친절한 사람인지 아닌지만 판단하지. 오후가 되자 공원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가족들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도시락을 먹는 모습, 연인들이 벤치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노는 모습. 그 모든 일상이 무연에게는 소중한 풍경이었어요. 무연과 화자는 작업을 마치고 공원 입구 쪽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그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화자가 준비해온 도시락을 꺼내며 무연에게 건넸습니다.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별로 특별하진 않지만 화자가 수줍게 말했어요. 무연은 감사히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만들어준 음식을 먹는군요. 도시락 속에는 정성스럽게 준비된 반찬들이 들어 있었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화자가 무연에게 물었어요. 매일 이렇게 공원을 청소하시는데 지치지 않으세요? 무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때론 몸이 아프기도 하지. 하지만 묘하게도 법정에 있을 때보다 마음은 더 편안해. 판결을 내릴 때의 무거움보다 쓰레기 하나를 주워 공원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의 결과가 더 직접적으로 보이니까. 그의 말에 화자는 깊이 공감했어요. 그녀도 이제 겨우 며칠간의 봉사였지만 자신이 청소한 공간이 깨끗해지는 것을 보는 순간의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소는 손으로, 정의는 가슴으로 하는 거야. 무연이 문득 말했어요. 둘 다 누군가를 위한 일이지. 가을이 깊어가며 공원의 나무들이 마지막 붉은 잎을 떨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고 무연의 숨은 하얀 입김이 되어 공중으로 흩어졌어요. 그는 매일 새벽 공원으로 향했고 이제는 거의 매일 화자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재석도 출근 전에 잠시 들러 함께 청소를 도왔어요. 이날 아침 무연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걸음은 평소보다 무거웠고 숨소리는 거칠었어요. 화자는 이미 공원 입구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안색이 안 좋으세요? 화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무연은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저 나이가 들면 몸이 말을 안 듣는 날이 있지요. 두 사람은 평소처럼 공원을 청소하기 시작했지만 화자는 계속해서 무연을 걱정스럽게 지켜보았어요. 그의 움직임이 평소보다 느리고 간간히 호흡이 거칠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무연에게 오늘은 쉬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의 고집스러운 성격을 알기에 입을 다물었어요. 오전 작업을 마치고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무연은 주머니에서 작은 책을 꺼내 들었어요. 여전히 그의 오랜 친구인 헌법책이었습니다. 매일 그 책을 읽으시네요. 화자가 말했어요. 무연은 책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지요. 이 책 속에 내 삶의 많은 부분이 담겨 있어요. 책장을 넘기던 무연의 손이 문득 멈췄습니다. 그는 한 페이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여기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내가 판사 시절 가장 소중히 여겼던 조항입니다. 화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귀 기울였어요. 무연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법을 공부하면서 판결을 내리면서 나는 늘 이 조항을 생각했지요. 하지만 법정에 앉아 있을 때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법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그들의 일상에 어떻게 스며드는지, 무연의 눈에 먼 기억이 어렸어요. 판사로서 나는 항상 최선을 다했지만 때로는 내 판결이 사람들의 삶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이렇게 평범한 사람으로 살며 세상을 다시 보고 싶었어요. 화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무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어르신의 선택이 얼마나 용기 있고 아름다운 것인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때 공원 입구에서 재석이 급히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정장 차림이었고 얼굴에는 흥분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선생님, 큰일이 생겼습니다. 재석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무연과 화자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어요. 재석은 잠시 숨을 고른 뒤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어제 저녁 대법원에서 선생님의 소수 의견을 따른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택배기사 사건과 유사한 다른 사건에서 대법원이 선생님의 법리를 인용했어요. 형식적 계약 관계보다 실질적 종속성을 중시해야 한다는 선생님의 논리가 이제 다수 의견이 된 겁니다. 무연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의 얼굴에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스쳤어요. 정말인가? 재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언론에서도 크게 다루고 있어요. 모두가 5년 전 선생님의 소수 의견을 다시 찾아보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이름이 다시 한번 법조계에 울려 퍼지고 있어요. 화자는 기쁨에 찬 눈으로 무연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나 무연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정의는 때로 더디게 오지만 결국 오는 법이지.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안도감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평온함이 느껴졌어요. 그는 헌법책을 천천히 덮으며 말했습니다. 판사 시절에 나는 항상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의견에 동의해 주길 바랐어.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됐지. 매일 아침 깨어나 자신이 믿는 바를 실천하는 것. 그게 진정한 정의라네. 재석은 존경의 눈빛으로 무연을 바라보았어요. 선생님, 이제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의 지혜를 알게 될 거예요. 로스쿨에서도 법원에서도 다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무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시간은 이미 지났어. 이제는 너희 같은 젊은이들이 더 나은 법을 만들어가야 할 때지. 나는 여기 이 공원에서 내 역할을 다하고 있으니까. 화자는 무연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녀는 문득 무연이 왜 오늘 안색이 좋지 않은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괜찮으세요? 오늘은 집에서 쉬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무연은 부드럽게 웃으며 일어섰어요. 괜찮아요. 할 일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그때 작은 소년이 다시 공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지난번 무연에게 인사했던 그 아이였어요. 소년은 이번에는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였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엄마가 할아버지께 인사드리고 싶대요. 소년이 밝게 외쳤습니다. 소년의 어머니는 무연에게 공손히 인사했어요. 매일 공원을 깨끗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있어 정말 다행이에요. 무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따뜻한 기쁨이 어렸어요. 소년이 무연에게 다가와 작은 종이를 건넸습니다. 그것은 소년이 직접 그린 그림이었어요. 공원을 청소하는 무연의 모습을 그린 아이의 순수한 그림이었습니다. 할아버지를 그렸어요. 소년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무연은 그림을 받아들고 깊은 감동에 사로잡혔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맙구나. 정말 멋진 그림이구나. 소년과 어머니가 떠난 후 무연은 벤치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의 호흡이 점점 거칠어졌어요. 화자와 재석은 걱정스럽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재석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무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그저 잠시 쉬면 돼. 그는 소년이 그려준 그림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내가 대법관으로 있을 때는 이런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었지. 이게 바로 진짜 삶의 보상인가 봐. 햇살이 무연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자그마했지만 어딘가 단단해 보였어요. 무연이 법정에서 내려와 선택한 이 삶은 어쩌면 그가 추구했던 진정한 정의에 더 가까운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남긴 건 묵묵히 닦아놓은 공원과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속에 남은 진짜 정이었습니다. 법이 사람 위에 군림하는 순간 법은 힘이 되고 사람은 버려진다는 그의 믿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공원의 나무들 사이로 부는 바람처럼 조용히 세상을 스쳐 지나고 있었어요. 무연은 벤치에 앉아 공원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중요한 곳으로 올라온 것인지도 모르겠구나. 가을의 마지막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는 동안 무연의 눈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알고 있었어요. 진정한 정의는 법전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과 행동 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